안녕하세요. 핑크밴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0 한국 부자 보고서 KB 금융지주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자산 구성비를 볼 때요. 최근 5년간 금융자산 비중 지속 감소. 금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지속 상승했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결국엔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한국 부자의 자산 규모를 보시면 2019년 말 2,1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기적 유망 금융 투자처라고 볼 땐 주식이 1위고요. 펀드, 그 다음에 투자, 저축성금, 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잘 될 거다, 가장 좋을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갔을 때 2019년 대비 빌딩 상가 비중은 하락했습니다. 대신 거주주택 비중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늘어난 건 거주주택이 19.7%에서 26%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빌딩 상가들은 현재 코로나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중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이전 계획을 보시면 부자 중 33%가 자산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 자산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전부 상속하거나 일부 증여 플러스 일부 상속을 거나 전부 증여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걸 할 때마다 전부 상속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계획한다고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게 사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돼? 내가 빨리 죽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자 수를 본다 하면요. 35만 4천 명으로요. 9.6%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2019년 말 대비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35.4만 명이면 우리나라가 5천만 명입니다. 10%는 5만 명? 그렇죠? 그러면은 1%면 50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5만 4천 명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대략 0.7%, 8% 요 정도가 부자다. 숫자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산 규모별 부자 구분을 본다라고 하면 초고 자산가는 6,400명.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901조 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산가는 금융자산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고요. 고자산가는 금융자산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초고 자산가는 금융자산 30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300억 이상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 부럽죠? 여러분 우리 노력해서 초고 자산가는 좀 그렇고요. 고자산가 한번 노려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그런 다음에 지역별 부자를 보면 한국 부자는 서울이 46%, 경기가 22%, 결국엔 인천은 3% 합치면 수도권의 70.4%.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돈들이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수도권으로 와야만 해요. 그래야 돈 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70%가 부자가 수도권에 사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을 보면 대구가 16.1%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그리고 부산도 25.4%. 그러니까 부울경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대구, 그러니까 경상도가 그만큼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보면 10%도 되는 곳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확실히 경상도가 얼마나 돈이 많은 도인지를 또 반대로 보면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은요. 코로나로 27.5%가 자산 가치 하락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수익과 손실 모두 주식에서 발생하는 거. 왜냐면 사실 부동산은 계속 오른 게 있지만 이 주식이란 건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3월 하락을 한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그거 아마 그 전부터 갖고 있었으면 꽤 현재 가격이 올랐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거를 회복하지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포트폴리오 점검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점검 경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자산 규모 35 미만은 11%, 총자산 50억 이하는 16%, 총자산 50억 이상은 24.9%. 그러니까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포트폴리오 점검을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액 손실 경험이 총 자산 증가가 50%, 변동 없음 25%, 손실이 20.9%.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자 중에 19%만 포트폴리오 점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큰 틀, 큰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서 이제 특별한 말 그대로 갑자기 하락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다 그 플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상속도 점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 많으신 분들이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부회사 대위가 점점 걷어가고 있다. 이런 거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0년 주식으로 현금에서 주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그 돈을 이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주식이 계속해서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주식이 또 안 좋아지면 다들 또 그걸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다음에 부의 상징은 IT 바이오 분야 사업 운영이 원천으로 작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IT 바이오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을 갖고 뭐 내가 관련 있지 않다 하더라도 꾸준히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10년간 모바일이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과 개인 휴대폰 보유 확대, 그러니까 모바일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으면 특히 96.5% 개인 그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용할 수, SNS 이용 변화는 SNS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2019년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카카오 스토리. 네, 카카오 스토리네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이 더 많네요.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이 제일 많기는 하네요. 네, 실제로 페이스북 나이 드신 분 많이 해요. 네, 자산 규모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봤으니까 통과 그런 다음에 금융 포트폴리오 뭐 이건 주식이 많아졌다. 그리고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많아졌다. 자산 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또 통과. 그다음에 부자의 자산 기준은 2011년 50억에서 2020년은 70억으로.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부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70억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보는 부자는 아닌 거죠. 본인 셀프 부자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금융 투자 지식 수준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금융의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거를 더나 또 본인들이 나이를 먹거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쫓아가기 힘들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자들 역시 인터넷 모바일 비대면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세가 이쪽이니까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뭐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을 물려주는 건 자녀가 당연히 많고 10년 전에 비해 배우자나 손자녀 피상속인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너무나 자세한 거 디테일하게 봐봤자, 뭐, 실질적으로 아까 크게 본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자 70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식이 비중이 많아, 점점점 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주택이 상승한 덕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부동산으로 갖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IT와 바이오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으로 현재 돈이 가고 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셨다가요. 그쪽 분야에 투자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2020 한국 부자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